원장님. 아니, 시작한다고?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면. 원장님, 제가 요즘 눈 밑 주름이랑 눈가 주름이 좀 진해져서 좀 고민이에요. 근데 전보다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나요? 약간? 보톡스를 맞으면은 주름이 없어진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보톡스라는 거는 주름을 없애는 그런 지우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보톡스 주사는 보통 근육에 맞아요. 얼굴에는 표정을 짓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 20가지 이상 정도 있어요. 그런 근육에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게 마비를 시키는 거거든요. 주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손바닥 보면 손바닥에 주름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손바닥을 쫙 핀다 하더라도 손에 있는 주름이 없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보톡스를 맞으면 주름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움직이는 역할을 못하게 해서 주름이 더 심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보톡스는 주로 어디 부위에 맞아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에게 이 부위는 맞으시면 효과가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공통적인 3가지 부위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미간, 우리가 인상을 쓸 때 잡히는 요 세로주름이 있는 자리죠. 두 번째는 눈가, 반복적으로 많이 웃을 때 생기는 눈가 주름을 없애주는 효과. 그리고 사각턱, 사각턱은 우리가 어금니를 꽉 깨물었을 때 여기가 볼록 튀어나오면서 얼굴이 약간 각져 보이게 만드는, 그리고 얼굴이 좀 커 보이게 만드는 부위인데, 요 3가지 부위, 미간, 눈가, 사각턱 부위는 제가 항상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부위예요. 미간 보톡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근육, 얼굴에 있는 부위가 바로 이 미간이에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해서 보면은 인상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쓰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얼굴 자체에 그 이미지가 좀 사나워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미간 자리에 11자로 주름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거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간 보톡스예요. 미간 보톡스를 맞으면 내가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계속 인상을 쓰고 있던 그 행동을 못하게 됨으로써 주름이 생기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고, 인상을 씀으로써 뭔가 좀 사나워 보이고 좀 안 좋아 보이는 이미지를 개선시켜주는 효과도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눈가 보톡스는요? 눈가 보톡스는 이 눈가 쪽으로, 바깥쪽으로 생기는 이 가로주름들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갖거든요. 눈가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2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웃을 때 이렇게 눈 주변을 찡그리게 되고, 그 찡그리는 근육으로 인해서 눈가 쪽으로 주름이 생기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마에서부터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져 내려오거든요. 피부가 처져 내려오면서 여기에 몰려요. 그거로 인해서 눈가 주름이 좀 더 짙어지게 되는 건데, 이 눈가 보톡스는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웃을 때 특히 근육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주름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눈가 주름 보톡스를 맞으면은 주름이 예방되는 효과도 있지만 눈 주변이 훨씬 더 좀 젊어 보이고 좀 생기 있어 보이는 효과도 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사각턱 보톡스는요? 사각턱 보톡스는 얼굴이 좀 작고 갸름해 보이게 하는데 가장 좋은 주사예요. 턱 부분이 좀 넓은 사람들은 특히 요 사각턱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입을 딱 다문 상태에서 어금니만 꽉 깨물어 보세요. 그러면 요 자리에 잡혀지는 근육이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각턱 보톡스예요. 그걸 맞으면은 내가 어금니를 꽉 깨물어도 이 근육이 잘 안 잡혀요.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씹거나 이를 꽉 깨물 때 생기는 이 근육의 볼륨이 줄어든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턱의 라인이 좀 더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생기고 좀 더 V라인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맞았을 때 훨씬 동안처럼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원장님, 그러면 지금 앞서 얘기한 3 부분 말고 또 한 군데 더 추천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신가요? 또 추천해 줄 만한 부위는 바로 이 턱끝. 턱끝에다가 힘을 꽉 주면은 하고 주면은 보이시나요? 쪼글쪼글하게 보이는 거. 우리가 이거를 자갈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호두 껍질처럼 우들투들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호두턱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보다 이 자리에 주름이 잡혀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잡혀있는 주름이 얼굴에서 인상을 되게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좀 깔끔하지 않아 보이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보톡스를 맞았을 때 생각보다 잘 펴지거든요. 그럼 여기만 펴져놔도 훨씬 더 좀 얼굴에 주름이 없어 보이고 좀 동안처럼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 호두턱, 자갈턱 보톡스도 굉장히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내성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보톡스라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반사적으로 그 단백질에 대한 방어작용을 해요. 띄엄띄엄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맞았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방어하는 항체가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얘를 너무 자주 혹은 너무 고용량을 맞다 보면은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면은 우리 몸은 얘를 적으로 인식을 해서 얘를 없애버려야지 하고 항체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럼 그 항체가 한 번이라도 형성이 되면은 보톡스를 맞았는데 얘가 항체가 공격을 해버리니까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효과를 못 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내성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는 6개월 간격 혹은 1년 간격으로 맞는 그런 주름 보톡스로는 내성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톡스의 종류인데, 저 외국산 보톡스가 내성이 좀 적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톡스라는 거는 톡신의 성분이랑 거기에 추가적인 단백질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 톡신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생성이 돼서 내성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산, 특히 제오민이라고 하는 제품은 이 보톡스 성분을 가진 약품 중에서 유일하게 톡신만 가지고 있어요. 제오민이라는 약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디스포트, 메디톡신, 나보타, 다른 모든 종류의 보톡스라고 부르는 그 약품들은 톡신이랑 그 추가적인 복합 단백질을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띠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서 내성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조금 더 올라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톡스라는 그 약품들에 생기는 그 내성, 항체의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엄청 유의미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제오민이라는 제품이 그런 항체 생성, 내성이 생기는 거의 위험성은 조금 더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 거기다. 어쨌든 효과를 보는 거, 그러니까 보톡스라는 약의 효과를 보는 거는 비슷해요. 다만 내성이 생기는 문제로 인해서 약간 저는 분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되게 반복적으로 고용량 시술을 많이 받아. 예를 들어서 한번 보톡스를 맞을 때 승모근 보톡스도 맞고 종아리 보톡스도 맞고 얼굴에도 보톡스를 엄청 많이 맞는 편이야. 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내성의 위험, 항체 생성의 위험이 좀 올라가게 되고, 그런 경우라면은 제오민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내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까 좋다. 근데 또 문제는 비용이 비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제품들 혹은 보톡스, 디스포트, 이것도 다 외국산 제품들이거든요. 그 외에 국산 제품으로 나보타, 메디톡신, 기타 등등들 굉장히 많아요.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걸 맞으셔도 크게 문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톡스를 맞을 때 고려해야 할 만한 사항들이 있나요? 보톡스는 정량을 정확한 위치에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용량이 좀 덜 들어갔어. 그러면은 내가 보톡스를 맞았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없네? 보톡스 효과 없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좀 장난을 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간 보톡스를 맞았어. 근데 맞아봤는데 효과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실제로 맞아야 되는 용량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나한테 내성이 생겼거나. 근데 내성은 잘 안 생긴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는 거는 제대로 된 용량이 제대로 된 부위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맞았을 때 효과가 좀 별로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제대로 된 용량을 제대로 맞은 건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용량을 너무 과하게 놓게 되면은 이 근육이 마비가 돼가지고 또 다른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이마에다가 너무 많은 보톡스를 내가 놨어. 이마에 주름이 펴지니까 효과는 좋은데 잘못하면 이마가 너무 무거워서 눈 뜨는 게 불편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너무 많이 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놓는 게 좀 안전해요. 주사를 놓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보톡스를 맞을 때는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부위에 놓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근데 의사밖에 몰라요. 그래서 병원을 잘 선택해야 돼요. 오늘은 동안 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좀 가성비 좋은 시술인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수술은 무섭고 시술도 무섭고 뭔가 하고 싶어 했을 때 1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보톡스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내성이 생기는 거 아니야?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또 다른 궁금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지금까지 호검닥터 박강기현이었습니다. 끝!